중국 세계 최대 수력댐 건설, 물전쟁 중국과 인도. 중국이 작년 말 티베트 남부를 가로질러 인도로 유입되는 얄룽창포강 하류의 산샤댐에 3배가 넘는 세계 최대 수력 발전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중국과 인도 사이의 긴장감이 감돕니다. 만리장성 이래 최대 토목공사로 꼽히는데 저수용량은 390억 톤으로 일반적인 원자로 23배에 달하는 발전 설비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댐 완공 시 연간 3천억 kWh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현재 세계 최대 규모 댐인 중국 산샤댐 용량 882억 kWh의 3배가 넘는 전력이며 3억 인구가 사용 가능한 전력입니다. 얄룽창포강은 총 길이 2,840km로 중국에서 세 번째로 긴 강인데 티베트 서부 린지 지역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와 눈 녹은 물이 수원입니다. 동쪽으로 흘러 중국 방향으로 쑥 들어온 인도, 아삼 지역에서 브라흐마푸트라 강으로 합류합니다. 남쪽 방글라데시에서 메그나 강과 합류, 벵골만으로 빠져나가는데 인도는 주권적 영향력이 있는 유역을 브라마푸트라 강이라 부릅니다. 중국 내 구간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 중 하나인 얄룽창포강 대협곡이 있습니다. 이는 협곡 평균 고저차가 무려 5,000m, 최대 7,667m에 달합니다. 이 구간은 중국 본토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높은 고저차와 풍부한 강수량으로 수력 발전엔 최적 조건입니다. 중국 구상에 따르면 이 댐은 티베트 미리년과 모투터현 사이에 건설될 예정이고 건설엔 1조 위안, 한화 약 201조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단일 프로젝트 비용 중 최대 비용입니다. 중국이 인도나 방글라데시 등 하류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댐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익이 이유입니다. 중국은 청정에너지 비중을 높여 탄소 발생량을 크게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아직 미흡합니다. 칭화대 연구진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석탄 소비량이 약 15% 증가했는데 이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단위당 에너지 생산 효율을 개선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탄소 에너지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 속 중국은 청정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원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에너지 수요의 상당 부분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반도체와 전기차 및 전기 배터리 등에 국가 미래를 걸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세계 1위를 통해서 세계 최고 국가를 노리는 중국 역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전력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이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와 전력 확보,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댐 건설을 주변국 반발을 의식해 백지화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중국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댐 건설이지만 기술적 난제가 존재합니다. 수력 발전의 매우 좋은 지리적 특징은 댐 건설의 난이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SCMP에 따르면 남차바르와산을 통과하는 20km 길이 터널 4에서 6개를 통해 초당 약 2,200m인 강유량 중 절반을 돌려야 합니다. 댐 건설이 최근 중국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지진 가능성을 높일 수도 환경 문제에 따른 티베트 주민들의 피해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류 생존을 크게 위협하는 기후위기 속 전 세계는 물자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중국 댐 건설을 둘러싼 인도 등 다른 나라의 반발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재이자 미래 갈등입니다. 중국은 10여 년 전부터 얄룽창포강 하류댐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강 하류에 있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은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댐 건설로 수량이 줄면 하류 지역 생태 환경이 악화하고 홍수 등 재해가 빈발할 수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댐 방류량 조절을 무기로 인도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는 이 사안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는 분위기입니다. 인도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대변인은 연초부터 잇따라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1월 5일 재임 중 마지막으로 인도를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인도 측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인도 측에 힘을 보탠 것입니다. 티베트 서부 앙시 빙하에서 발원한 얄룽창포강은 티베트 남부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횡단했다가 남쪽으로 방향을 틀고서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 방글라데시를 거쳐 벵골만으로 흘러갑니다. 인도에서는 브라마푸트라강, 방글라데시에서는 자무나강으로 부릅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슈퍼댐이 건설돼 수량의 변동성이 커지면 강의 흐름이 바뀌고 지역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중국 윈난성을 거쳐 동남아로 흘러가는 메콩강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메콩강 상류의 대형 댐을 대거 건설하면서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 등 하류의 국가들이 2010년대 여러 차례 최악의 가뭄 사태를 겪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이 댐이 돌이킬 수 없는 지질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명 지질학자인 판샤오 스촨성 지질광물국 수석 엔지니어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 인터뷰에서 이곳은 지진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이라면서 대규모 댐과 저수지, 터널수로 등을 건설한다면 산사태의 위험을 높이고 감당할 수 없는 지질학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대에서는 1950년 지진 규모 8.6의 아삼 티베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란디르자이스왈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1월 3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상류 지역의 활동으로 하류 지역 국가들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도 1월 7일 인도 정부는 댐 건설 프로젝트를 고도로 경계하고 있다면서 하류 지역에 대한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거자쿤 대변인은 얄룽창포 하류 수력 발전 프로젝트는 엄정한 과학적 논증을 거쳐 건설하는 것으로 하류 국가의 생태 환경과 지질, 수자원 권익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하류 지역재해 방지와 기후 변화 대응에 일정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국내외에서는 이 문제가 수자원 안보를 둘러싼 두 대국 간 갈등으로 번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단순한 댐이 아니라 유사시 인도를 위협할 물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러슝 상하이 정법대 교수는 중국이 얄룽창포강의 유량을 인도에 대한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점을 두고 두 나라 간 한바탕 설전이 벌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인도도 중국의 댐 건설에 대비해 하류 지역의 댐을 대거 건설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대 북한 금강산 댐의 수공 가능성에 대비해 평화의 댐을 건설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로이터는 작년 6월 인도가 중국의 댐 건설에 대응하기 위해 10억 달러를 들여 아루나찰프라데시주에 12개의 수력발전댐을 건설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카이와랴 트리비크람 파르나익 아루나찰프라데시주 수석장관은 중국 댐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수력발전공사가 제안한 다수의 다목적 댐 건설 방안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